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 같은 거 돼보고 싶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가 민간 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립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신분센터만 많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립탐정 양성화 필요한가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사립탐정 양성화 필요한가요? 입니다. 예스라든가 노로 대답을 하시고요.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오늘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네요. 벌써 네덜란드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미우리나 니혼 게이자 신문 등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요. 한미일 3국이 다음 주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3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종 조율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3자 회담을 통해서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3국 간 공조를 확인하는 동시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 대면하는 기회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 보도가 나오는군요. 네네. 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뭐 크게 부인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아베 총리는요.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다라고 네. 전제를 하면서 네. 여건이 허락한다면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투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그 미국의 압박 때문인지 이렇게 유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기업인들과 끝장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20일이죠? 그렇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규제 개혁에 대해서 고강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요. 내일 끝장 토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 회의를 여는데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TV를 통해서 생중계하고요. 네. 정해진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네. 50여 명의 민간인 참석자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 등을 설명하게 되면요.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는 아무래도 현장의 소리를 좀 직접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지난 2012년이었나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시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 합동 집중 토론회였는데요. 네. 당시 오후 3시에 시작해서요. 다음 날 0시 45분에 끝났습니다. 네, 그 전부를 TV 중계했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당시에는 TV 중계를 한 것 같진 않고요. 네. 네네. 이번에 이제 다 생중계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좀 그렇게 나와 있죠. 네네. 네.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경선 방식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선 규칙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요. 새누리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다음 달 25일로 하기로 했었고요. 네. 또 순회 경선을 원칙으로 정한 바가 있는데요. 어젯밤 회의에서 모두 변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날짜는 4월 30일로 좀 늦춰졌고요. 네. 순회 경선을 하는 대신에 한 차례 현장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걸 두고 사실 후보들 간 신경정도 굉장했었는데요.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김황식 정 총리는 순회 경선을 선호했던 반면에 정몽준 의원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경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나머지 광역단체도 경선을 하루에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토론은 이제 뭐 네 차례인가 하는데 네네. 이제 투표는 이제 완샷으로 한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당 쪽 이야기 들어보죠.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합쳐졌으니까. 네네. 예, 약칭으로. 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정강 정책을 놓고서 민주당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이 제시했던 신당 정강정책 초안에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의 개정 부분이 빠졌다는 게 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요. 이 혼란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요. 서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선 전부터 6.15와 14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 왔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정신 역시 그래야 된다라면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네. 지금 신당 지지도가 뭐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지속돼 있기 때문에요. 참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런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남탓 정치를 좀 그만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탓 네. 정치. 예. 네, 정부가 원자력 방호 방제법 개정안을 1년 반 동안 서랍속에 넣고 있다가 갑자기 민주당 탓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안 되는 책임을 야당으로 돌린 것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비튼 정치 공세였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정부가 매년 1월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에도 이 법안이 없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때도 새누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 또 여당이 연일 야권의 통합신당 출범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요. 막말 정치를 그만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메아리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오늘 첫 테이프를 이주열 후보자가 끊었는데요. 일단 산뜻한 출발로 보입니다. 국회가요. 여야 합의로 조금 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단 청문회 내용과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김중수 총재에 대한 반성문이었다. 반성문. 네, 총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의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됐었는데요. 이주열 후보자는 오늘 대신 반성문을 쓰는 모양새였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많은 국회의원들은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평가라고 본다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성장 잠재력 저하, 그리고 양극화, 천조가 넘는 부채 등 세 가지를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전에 그 중간 수사 발표 때 공개된 것보다 이제 수치가 2배 달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네네. 좀 간단히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정부 한 소식통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중간 발표 때 1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요. 거의 네. 2배에 달한 수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퇴근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이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연결되는 분당 수서로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담대교 방향으로 탄천 1교와 청담대교 남단 사이 3차로에 추돌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근을 지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 통해서 도심으로 가는데 묵동을 시작으로 하월곡동까지 쭉 밀려 있고요. 도심에서는 종로가 신설동 쪽으로 종로 5가에서 신설동 가는데 다시 이쪽 반대쪽으로도 2가에서 1가 쪽으로 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6.4 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지요. 내부 경쟁 각 당에서 치열합니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경선 방식을 확정을 했고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면서 6.4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홍문종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그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말이죠. 경선 룰을 확정을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4차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완샷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4차례 투표를. TV 토론하고요. 네. 4차례 순회 정책 토론. 네. 결국 7차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선 이제 투표는 완샷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순회 경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고요. 또 네네. 김황식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게 경우에는 완샷 쪽에 이제 좀 유감이 있었었는데요. 네네. 더 이상 변화가 없겠습니까? 글쎄요, 뭐 더 이상 변하기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네.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시민들하고 당원 앞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 동시에 또 지나친 경선 과열을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경선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네. 후보자들에게는 정책과 비전을 좀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자.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토론, TV 토론, 또 정책 토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그 모든 그 요구를 당원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도 또 지나치게 과열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18일 날이니까 어제 밤에 말이죠. 서울시 그 당협위원장 만찬이 있었던 모양인데 네네. 정몽준 의원이 당협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황식 의원 쪽에 이성원 전 의원인가요? 아니 네. 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제 반발하고 뭐 고성이 오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아, 글쎄 제가 어저께 참석을 안 했어요. 아, 참석 안 하셨구나. 예. 그래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박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논란으로 이제 논란의 연장선상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박심이라는 건 뭐 존재하지 않죠.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예. 우리 박 대통령 만드는데 고생했던 모든 분들이 예. 뭐 골고루 지금 저 정몽준, 이해운, 김황식 이렇게 다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심이 있다 그러면 그 세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야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박심은 없는 것이고요. 네. 누가 더 우리 당의 좋은 후보이고 누가 우리 서울시를 다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후보들 간에 그러나 네. 박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 김황식 후보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친박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저 홍우정 의원께서 김황식 전 총리에게 좀 출마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예.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예. 그런 분이 그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은 나왔으면 상당히 좋겠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일 먼저 피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 수준에서 네. 저희 당의 굉장히 그 취약 지역인
또 호남 출신이신데다가 예.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보수층에 아주 두터운 그 신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시장 후보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린 적은 있죠. 예. 예.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정몽준 의원은 좀 섭섭해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요. 예. 정몽준 의원은 또 정몽준 나름대로 의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정몽준 의원님한테도 서울시장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직접 이렇게 권유했던 사람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하여간 저희 당에 있는 그 능력 있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서울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국민들 앞에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정정당당하게 좀 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당 출신의 이제 박원순 시장이 현 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이제 한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뭐 승리할 가능성, 전망 또는 그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정당이라는 것이 승리할 자신이 없으면 어차피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는 적이 많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하여간 이기겠다는 필승의 각오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예. 그 당의 무슨 어떤 그 지지 당의 그 어떤 배경 이거보다는 개인기가 아주 화려하신 분이거든요. 네. 개인기가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야당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30%가 지금 안 나오는 판에 예. 박원순 시장은 계속 40%대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이분의 그 경쟁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정말 그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서 좋은 후보를 골라만 낸다면 예. 일합을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합을?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이 시장을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현 시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누리당 출신의 시장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시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현 시장의 어떤 점이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박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시장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무슨 공과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사사건건 그 우리 새누리당이나 또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 지금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선거운동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국민들의 그 말하자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서 네. 또 그 선거운동만 열심히 하신 것은 잘한 일이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한 일이지만 네.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그 서울시장이라는 좋은 그 일할 수 있는 자리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그 서울시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우리 새누리당 당원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서울시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전국 있습니다. 광역시 선거가 이제 17군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몇 %나 차지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망치. 히딩크처럼 그냥 배가 고픕니다. 욕심 좀 내보세요. 뭐, 어느 정도 몇 자리나 차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그냥 어느 날은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꿈 꿨다가, 어느 날은 또 전부 다 뺏기는 꿈 꿨다가, 네. 뭐, 저는 계속해서 그냥 냉탕,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호남은 저희가 좀 약하고, 예. 경상도는 좀 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충청도나 강원도, 경기도, 서울역인데, 인천역인데, 네. 여기는 지금 저희 당이 지금 시장이나 지사를 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예. 경기도는 이제 우리가 물론 지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은퇴하시기 때문에 무주공산 지역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결전이 말하자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따지고 보면 어느 한 분도 만만한 분이 안 계시거든요. 네. 이게 강원도도 최문순 씨도 참 대단한 분이고 거기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또 인천도 또 뭐 만만치 않고 말이죠. 경기도에서 나오겠다는 뭐 김상곤 씨나 또 김진표 씨나 다 만만치 않고 그래서 하여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감사한 거는 하여간 우리 당원들이 이번만큼은 우리
정말 단결해서 우리 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 좀 압승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그 고조돼 있고요. 네. 또 그래서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대통령과 이거 호흡을 맞춰서 이제 지방 정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또 많은 시민들, 도민들 네. 계셔서 그런 것이 이제 저희로서는 조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기초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이 선정되고 어쩌고 해서 뭐 내부적으로 남성들 쪽에 반발이 있는가 하면 또 여성정 쪽에도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네. 저 단도직입 여쭤보겠는데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기초 공천 이를 하기로 당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단체장. 이거 처리할 의향 없습니까? 그건 뭐 지금 처리할 수가 없고요. 없다. 예, 그건 오케이. 예, 그러면 예.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당시의 공약인데 이거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사과 안 합니까? 그건 뭐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새누리당이 공천 혁명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공천을 다 국민에게 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제 그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 이전에 돌려주는 그 조건으로 이제 무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해가지고 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정당 역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기원을 마련했다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사과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었는데요 저희가. 필요 없다. 그다음에 상향식 공천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국의 그 기초 의원들까지 하면 우선 한 3천 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 상향식 공천이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원자력 방호 방제법. 이거 가지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서랍 속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꺼집어내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됐는데 이거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저도 미방위 소속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미방위에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옮긴 지 1년 됐는데 법안을 한 건도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동안에 뭐 했냐고요, 글쎄. 그러니까 그 선진화법이 악용되고 있는 아주 대표 사례죠. 이게 야당이 괜히 우리가 무슨 법안 하나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옆에다 끼워가지고 항상 같이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 무슨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만약에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저기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죠.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제안했던 협약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정말 사회에서 아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말거든요. 네네. 근데 야당이 그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새 정치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좀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왜 좀 서두르지 않았냐고요 그동안에. 서두르지 않은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개도 통과를 빵이라니까. 한 개도 통과를 못했다? 미방에서 한 개도 통과를 못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도 자기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요. 야당 의원이 스스로 결정했던 거를 한 의원이 결정한 걸 자기들이 뒤집고 번복하고 이래서 미방이 정말 창피합니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 가지고 남대준 원장 회의하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간첩인 거 확실하지 않아요? 예, 간첩인 거 확실한데 우리가 지금 그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실 간첩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간첩이 지금 무슨 서류가 지금 위조됐냐 어쨌냐 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본말이 전도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된다 어쩐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것이 확실한 거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간첩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정보위원회도 열리고 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정보위원회가 통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던데.
네,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슨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지금 야당이 지금 창당 준비하느라고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라 그러면 국회 오질 않아요. 저희가 국회 지금 임시국회를 지금 열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저희 단독으로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야당은 아예 지금 오겠다고 말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정치의 계절이라 조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자기들 그 당을 만들고 하는데 좀 골치는 아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와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냥 두 패잔병들이 모였다 그렇게 아주 혹평을 하셨던데요. 아니,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그 민원국에 들어온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신당 만든다, 새당 만든다 맨날 그러면서 못했죠. 그 김한길 대표는 저랑 아주 각별한 사람입니다만은 당내를 아직 수습을 못해가지고 맨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 두 사람이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최대의 공약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워 보이네요.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건 좀 막말 정치 좀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막말 좀 안 하시고 서로 좀 자제하자. 막말이라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방금 진행된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과의 전화 인터뷰 중에서 잠시 전화 혼선이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잠시 후에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살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명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타라 에센스.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2차 협의 내용에 대해서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와 같은 의료 소비자, 그리고 의사가 아닌 또 다른 의료 종사자들이 이번 2차 협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군요.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야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보건의료단체 연합의 변혜진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보건의료단체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 높이고 네. 공공의료 확대, 그다음에 소외계층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진보 지역 보건의료인들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차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일단은 그 공개된 내용만 봐도 많은 국민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정 합의 1차 합의가 나왔을 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들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손을 들어주고 그랬던 부분에 비판이 많아서 의사협회가 3월 10일 날 파업까지 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갔던 걸로 국민들이 좀 믿었고 일부 시민단체도 지지 성명서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발표된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많이 우려스러웠던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이라고 불렸던 원격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영리 병원을 추진하게 된 영리 자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병원협회와 의협이 동의를 해주었고 그 대신 건강보험료의 수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야합이 진행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원격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험 실시를 해보고 나중에 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은 그것도 반대하십니까? 예, 저희는 원격 의료 자체는 아직 그 제도적으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그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이 안 됐다고 했기 때문에 원격 의료 제도를 반대하고 아예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거고.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럽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알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847명 이렇게 대상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영리 자회사 부분도 말이죠. 그 수익금이 딴 데로 나가는 것은 맞겠다. 장치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주식회사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주식 상장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협이나 병원협회가 거꾸로 이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아니 그런 장치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장치 자체가 주식시장으로 되는 부분에서 어떤 장치를 하겠다니, 그리고 정부에게 저희가 어떤 장치를 할 것이냐라고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요구를 했는데 정부도 장치를 만들고 노력하겠다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가 있는지를 밝힌 바가 없고,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주식에서 돈이 투자되고 나가는 것들을 무엇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를 아마 국민분들도 지금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게다가 병원협회는 이런 영리 자회사를 계속 설립해달라고 요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그런 것들을 돈을 버는 행위들을 규제하도록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수가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인상한 건 아니고 그 협의체의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분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 좀 거꾸로 많이 알려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내고 있는 꼬박꼬박 한 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건강보험 보장성에 쓰여야 되는지, 의사들에게 수가로 가야 될지,
이런 식의 이제 보험료를 또 얼마나 올려야 될지 물가가 예. 인상되니까 예. 이런 뭐 수가, 보험료 그리고 약값은 또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이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저희가 건정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네. 이 기구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노동조합이나 네. 혹은 이런 시민단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도 또 절반을 내잖아요. 직장의료보험에. 네. 그러면 경총이나 이런 단체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 구조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8명, 그다음에 공급자, 그러니까 의료계요. 병협, 의협, 뭐 한의사협회 이런 제약회사 이런 협회가 8명, 그다음에 공익위원이 8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익위원 전체 8명을 의사협회, 소위 말하면 의료 공급자들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정부가 받아준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서 그게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사들의 수가로 갈 수 있는 네. 단 한 번의 수가 인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네.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것을 이번에 합의해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뭐 수가가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그럼요. 뻔하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합의가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뭐 88년에도 네. 이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도 사실 국민들이 예. 벌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가입자 포럼이라고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 자체를 바꾸려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네. 의사협회와 정부는 연내에 네. 이런 그 수가와 보험료 결정하는 구조를 그 의사협회 쪽으로 유리하게 개편하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네. 저희는 이 법 자체를 막으려고 계약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네. 또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이걸 강행하게 된다면 네. 국민의 건강보험료나 보장성을 높이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는 대항하는 네. 국민건강보험법 대항 법안을 내놓고 맞서 싸울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의료 종사자죠. 간호사들입니다. 대한간호사협회에서도 당장 협의를 폐기하라 이렇게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 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폐기하라 이렇게 밝히셨죠?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대한간호협회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정부가 의사보조인력 PA의 합법화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는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인의 66%가 간호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대표 조직인 대한간호협회를 정부의 협의체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의 그 PA에 대해서 수차례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13년에 보건의료직능단체협의회에서도 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전문 간호사 및 PA 간호사 문제는 진료 영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협에서 하루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 입장이 돌변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파업만 하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PA 간호사. 그리고요. 네네. 또 이제 둘째로는 그 정부와 의협 간의 협의는 당사자를 또 제외한 합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당사자요? 왜냐하면 PA 인력 중 최소 95% 이상이 간호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PA 합법화 중단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료법상 근거도 없는 PA를 계속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구성하겠다고 하는 협의체 안건 중에요. 그 원격 진료는 방문 간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조직인 간호협회가 네.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긍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길게 말씀을 자세히 잘 해주셨어요. 네네. 그 PA 간호사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네. PA 간호사가 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PA 하면은요, 네. Physician Assistant입니다. 그래서 예. 번역을 하면 예. 흔히들 의사 보조 인력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의사와 협력해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가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는 미국에서 1960년대에 1차 진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자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따로 양성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없다고. 그러면 전문 간호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그 현재 의료기관 상당수에서는 PA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활동하고 네. 있는 분이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주된 이유가 흉부외과 등 그 외과계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이제 외과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는 일반 간호사를 선발해서 일정 교육을 통해서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P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PA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없음에도 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대한간호협회 또 그러니까 간호사 측의 입장 같은 것을 협의회 정부 협의관에서 배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그럼 이제 관여를 하셔갖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걸 저희가 의협하고 정부하고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협하고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예, 정부하고. 그런데, 네네. 근데 지난 18대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예. 그 최영희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한간호협회는 그야말로 간호사를 범법자로 만들지 말라는 취지에서 정부하고 협의도 했고, 네. 또 성명서에 밝힌 바대로 2013년 그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및 PA 합법화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또 정부하고 또 국회하고 논의를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예, 맞습니다. 정부하고 의협하고의 이 합의 사항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체에서는 네. 이제 사실상 PA 합법화를 중단을 한 것이죠. 중단한다고 명분으로 말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 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 않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 사전 협의를 그쪽하고 하게끔 조건이 달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사실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제 저희는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네네네. 이 문제는 어차피 간호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하고 협의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이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신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실 기회를 만들어 나가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늘 길게 아주 설명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N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요, 사립탐정 양성화 필요한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718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으시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군요. 다만 법적 테두리가 잘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5541님께서는 불필요합니다.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법적 제도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라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